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혁신공천 그리고 공천혁명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불량품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해 온 것과 좀 일치되는 발언이 아닌가 싶어서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정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도 그걸 뭐 일극체계 체제라고 할지 아니면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화면부터 만나봤습니다.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올 설 명절의 마지막 날, 오늘 뉴스톱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정치권의 사실상 유일한 일정이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후로 해서 앞서 화면을 만나보셨다시피 마치 비명계와 친명계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단초는 화면을 좀 만나볼까요? 그 갈등의 단초는 바로 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총선 과정에서 비명계 인사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한 것을 겨냥해서 사과하고 복당 조치해야 된다. 여기에 없는 치욕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양산을 찾은 이재명 대표에게 기자들이 이 김경수 전 지사의 치욕에 대해서 곧바로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에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어디? 나중에 내가 나중에. 오늘 만나셔서 정권 교체에 대한 공감대 혹시 이루셨을까요? 대변이 하는 걸로. 네네네네. 그럼 대변인이 할 일이 없으니까 대변인한테. 비명계가 본격적인 기재기를 켜고 있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다 뽑은 재판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불거졌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네. 즉답을 피한, 치욕 발언의 즉답을 피한 이재명 대표의 저 모습은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참 민주당에서 대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주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는 대변인한테 책임을 떠넘기는데 대변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표도 말하는 걸 대변인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만큼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뭔가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내부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내걸었던 이 네 가지 요구 조건, 저는 이거는 비명과 친문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깃발을 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에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항소심 관련해서 이제 결심 공판 날짜를 아주 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월 초 정도 되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외적 요인이 있을 것이고요. 또 최근에 오늘 내 1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한계점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러면 당이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내부적인 어떤 이 움직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아마 탄핵의 어떤 심판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이제 비명 친문계가 더 이상은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다.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저는 신호탄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봅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영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재진이 양산 평산마을 같이 동행을 해서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냐, 치욕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두 차례나 우리 조승래 수석 대변인 어디 갔어? 대변인 어디 갔냐라고 즉답을 피한 이재명 대표입니다. 분위기는 통합을 외치면서 꽤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김경수 전 지사가 문 전 대통령 예방 전날 올렸던 치욕 관련 SNS 글 때문에 많이 뒤숭숭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4대 요구했어요. 지난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비명 행사, 사과하고 복당 조치해야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했던 사람들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했다. 아니 대선을 친문 때문에 진 거냐? 이렇게 책임 뒤집어 쓰기 중단해라는다. 일극 체제 사당화. 뭐 4개면 4개 다대로 모두 다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한 김경수 전 지사인데요. 그런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렇게 친문 혹은 비명이 기지개를 켜자마자 친명계의 본격적인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뭐 썼다 지운 글들이 많아서 저희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친명계에서 하는 얘기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고 사면된 게 다 윤석열 대통령 덕이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 표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궤변인 것 같고요. 그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요구한 건 전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경수 지사라고 하더라도요. 고맙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할 것 같다 그 생각은 드는데 예. 그럼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지난번 대선 패배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후보가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부동산 문제 같은 그런 실정들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난번 대선의 가장 큰 모멘텀은 대장동 아니었습니까? 거기에다가 법인카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정치 초보 윤석열 후보한테 패배하는 그러한 그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거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 아닌가.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답보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 첫 번째,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는요. 탄핵 이후에 보여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헛발질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단순히 이제 반명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러다가 정권 교체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의 발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진욱 뭐 친명계죠. 썼다 지웠어요. 글쎄 왜 썼다 지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면 복권에 대한 감사 표시, 충성 표시를 저렇게 하냐? 박선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받은 자, 윤 대통령에게 사면받은 자, 뭐 이재명 대표와 김경수 전 지사를 비유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었고요. 탄핵 심판 결과 나오기도 전에 친문계가 당내 갈등을 부추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